그러면 90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는 대와 가번에서 다 중에 말하는 사람이 높인 대상과 사용한 높임 표현을 정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먼저 가번. 가번 아까 누구한테 높였었죠? 아버지. 아버지께 높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높임 표현은 어떤 거였었어요?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나번 다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해결하는 후에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써서 써보았을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번 그림에서 높인 대상은 누구였었죠? 선생님. 그리고 사용한 높임 표현이요. 사용한 높임 표현은 깨서라는 말도 바뀌었고 가신다라는 말도 바뀌었어요. 깨서라는 말이 있고요. 가신다라는 말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였죠? 어머니. 어머니고요. 사용한 높임 표현 깨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드릴. 그러면 가와 다에서 말하는 사람이 높임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저는 아버지를 그리고 선생님은 저는 어머니를 그만큼 공손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높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한다라는 거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 세 가지 경우 정리했어요. 1번 뭐였어요? 듣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2번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3번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듣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어.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어. 가운데 들어가야 될 건 어떤 내용이겠어요? 바로 여기 나번에서 우리가 찾았던 그 경우겠죠.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일 때 높임 표현을 썼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듣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1번. 그 다음에 2번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3번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91쪽 4번을 볼게요.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경험을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각자가 높임 표현을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내용이 나타나겠죠. 먼저 여기 내용을 써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떠올려 봤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때 높임 표현을 사용했었는가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고 썼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여기 예를 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런 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네, 이런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선생님이 사용하는 높임 표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죠.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그리고 또 진지 잡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더른이 아니다 그러면은 안녕, 잘 있어 이렇게 될 건데 듣는 사람이 우더른이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우더른이 아닌 경우에는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볼 건데 듣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이기 때문에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세 번째,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엇이 어려웠나요? 이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각자 다를 건데 선생님은 이런 점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낱말을 사용할지 잘 몰랐어요. 예, 지금은 좀 선생님이 많이 알겠지만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이런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높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떤 낱말을 사용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이제 밥인데 밥이란 말을 우더른께는 높임 표현으로 진지란 말을 쓰잖아요. 나이인데 우더른께는 연세나 춘추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낱말들을 어떤 게 높임 표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가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래에 보니까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해요. 대상이 우더른인지 아닌지, 말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한지, 혼자인지 여럿인지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알기,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기,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단원에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